어서 와. 오늘 내용은 완전 단순한 내용은 아니고 약간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를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명제라는 것 자체가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참과 거짓이 가려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참이면은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거짓이라면 이거 거짓말인데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겠지. 그래서 참임을 보여주는 과정을 증명이라 그러고 이게 거짓말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짓이야 라고 보여주는 과정을 반대되는 증명이라 그래서 반증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은 증명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우선은 얘들 다루기 전에 용어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해놓은 내용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정삼각형. 정의가 뭐지? 그렇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얘가 정의야. 그리고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도출해 볼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은 삼각형이다. 그러면 얘가 가지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 내각의 총합이 180도입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인이다라는 내용이 이미 증명되어 있거나 그리고 다른 명제를 이용할 때 너무 일반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불러. 정의와 정리를 조금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한 삼각형을 예를 든다면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정리는 뭐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또는 밑과 크기가 서로 같다. 그 내각의 총합이 180도이다. 이런 등등의 뭐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은 밑변이 이등분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막 나와지잖아. 그런 나와지는 성질들이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야. 뭐 사각형이다 그러면 평행사변형 정의가 뭔데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게 정의인데 그 정의를 통해서 나오는 정리 성질들이 뭐냐면 정리는 대각선에 서로를 이등분한다.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의를 뭐라고 정했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수학자들이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한 것도 참이 되던데 하고 미리 증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들은 미리 증명된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른 걸 증명할 때 얘를 써먹어야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미리 증명된 명제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새로운 명제가 주어지면 우리는 정의나 정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그 새로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증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정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또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한 용어들이 뭔지 어떤 뜻인지를 알고 오늘 핵심 내용은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 명제는 참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어. 그래서 얘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를 참임을 설명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 그 과정을 증명이라고 한다고 했지. 근데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증명.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어. 이 직접 증명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결론을 도출해낼 때가 직접 증명이야. 중간에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수단을, 간접적인 수단을 끌어다 쓰지 않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2차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그 근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어떤 그 근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끌어다 쓰는 내용들이 없잖아. 가정부터 결론까지 쭉 한 번에 쫙 이어진 거잖아. 그런 증명이 직접 증명이고 간접 증명은
이 명제를 증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결론으로 바로 가기에는 뭔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나 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 간접적으로 얘가 맞다 돌려 말하는 거. 그런 게 간접 증명이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앞에 배웠던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든지 또는 그 간접 증명의 대표적인 방법이 귀류법이란 게 있거든. 이런 방법들이 간접 증명에 해당돼. 그래서 직접 증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조금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들이고 간접 증명이 조금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주로 문제화되어 나오는 내용들은 간접 증명에 대한 내용들일 거야. 그 대표적인 내용이 귀류법이라서 아마 너희들에게 주로 물어보는 증명의 대부분은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지 싶어. 그리고 문제를 조금 쉽게 내주고 싶다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내주겠지. 근데 그거는 역과 대우를 다룰 때 이미 대우를 다뤘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될 것이고 증명 파트에서는 주로 귀류법이라는 방법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어 나올 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울 게 뭐냐면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얘를 한번 공부해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 증명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이미 앞에서 배웠다시피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와 참 거짓을 같이 하는 명제가 not Q이면 not P이다거든. 해서 얘로 바로 증명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안 될 때, 즉 직접 증명이 곤란할 때 그때 아유 이 쿠키가 방금 지나가다가 다 찍어놨네. 그때 이제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고 귀류법은 뭐냐면 얘 정의부터 일단은 알아봅시다. 어떤 명제가 주어지는데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 그리고 이제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모순이 생기거든. 그래서 모순이 생겨서 아 이게 참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원래 주어진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기네. 아 그래서 원래 주어진 결론이 맞는 거였네 라고 돌려서 보여주는 방법을 귀류법 또는 배리법이라고 부르거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귀류법이라고 소개될 겁니다. 그렇게 이게 돌려가기 돌려가기 맞는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직접 증명을 못해서 바꿔봤더니 이게 아니네. 아 그래 원래 이렇게 맞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라는 방법이야. 뭐 이 설명은 이렇지만 실제로 또 예를 들어 봐야지 더 잘 와닿겠지. 아주 유명한 증명 방법.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증명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명제가 있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우선은 명제가 됩니까? 명제가 되지. 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되니까.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참참.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무리수잖아. 그래서 여러분 중3 때 처음 배울 때 뭐 정사각형의 넓이가 2인데요. 한 변의 길이를 알아볼까요? 했는데 이 한 변의 길이가 안 나와가지고 막 1.4, 1.4 얼마 하고 막 계속해서 안 나와서 아 이건 기존의 수로는 표현이 안 되는구나. 새로운 표기법을 사용해서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고 하자 해서 루트 2라고 쓴다라고 기존에 없던 영역에 없던 영역의 수다 해서 기존에 있던 수를 유리수 이러한 수를 무리수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이미 다 들었지. 그러면 이거를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명제를 증명할 때는 얘를 직접 증명으로 증명하기가 참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런 명제들을 규류법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뭐 하냐?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라 그랬지. 명제의 결론을 부정. 그러면 가정에 모순이 생겨. 그 모순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 아, 원래 주어졌던 그게 성립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은 루트 2는 유리수 아니다 했으니까는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유리수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가 뭐냐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될 수 있는 수잖아. A분의 B, 뭐 B분의 A 하면서 A와 B는 뭐 정수고 그리고 분모는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의를 많이 배웠었지. 그래서 유리수, 루트 2도 유리수라 그러면 얘도 유리수의 정의에 따라서 분수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루트 2가 유리수라면 A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하다. 왜? 유리수니까 유리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2, 얘는 유리수 맞잖아. 어떻게 표현 가능하다고? 1분의 2, 2분의 4, 뭐 3분의 6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뭐 음수분의 음수도 가능하지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 들어가는 수를 서로 소인 자연수로 정하겠다. 즉 이런 식으로 정의되지 않고 2를 이렇게 정의할게. 3을 1분의 3으로 정의할게. 4를 1분의 4 이렇게 서로서로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게 라고 지금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기억 이렇게 표기한다면 이 식을 양변 제곱하잖아. 그래서 얘 제곱하면은 2가 나올 것이고 얘 제곱하면은 a 제곱분의 b 제곱. 뭐 양변에 a 제곱 곱하면 요 식은 2a 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b의 제곱이 2 곱하기 어떤 정수 2 곱하기 정수가 뭐냐면 얘를 짝수 또는 2의 배수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 b의 제곱이 2의 배수라는 말은 b 자체도 2의 배수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래서 b의 제곱이 2의 배수니까 b도 2의 배수이다. 2의 배수라 그러면 b를 이렇게 둘 수 있겠지. 2 곱하기 정수. 여기서는 서로가 자연수라고 뒀기 때문에 얘가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라 해도 상관없어. 그럼 b가 2k와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b 대신에 2k를 대입을 해버리면 얘를 요 식을 니은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 b 대신에 2k를 니은의 식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b 대신에 2k 들어가서 그러면 우변을 정리합시다.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a의 제곱도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2 곱하기 정수. 아, a 제곱도 뭘로 나온다? 2의 배수로 나온다. a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중요한 것은 a도 뭐다? a도 2의 배수이다. 나는 결론까지 왔어.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b가 뭐라고? 2의 배수. 근데 a도 뭐라고? 2의 배수. 어? a, b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서로소라 그랬거든. 서로소라면은 공약수가 1 외에는 없어야 하는데 둘 다 2의 배수면 공약수가 최소한 2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아이고야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서로소라는 가정에 요 두 개 때문에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네. 우리가 A, B를 서로소라고 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서로소가 아닌 게 돼버리네. 가 이제 가정에 모순이 생겼다까지 온 거야. 원래 명제를 부정했더니 아 아니네 잘못된 말이네. 그러면 뭐다? 원래 말이 맞았다가 되는 거지. 자, 표현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AB가 모두 2의 배수이므로 AB가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러므로 루트 2가 유리수이다가 모순이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어졌던 요 명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요 명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증명된 거야.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애초에 명제의 결론을 부정했다. 그리고 이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야, 유리수가 아니다 했는데 부정해서 유리수이다라고 가정했어. 그랬더니 이런 과정 속에서 모순이 발견했다는 거지. 부정했는데 그게 거짓이니까는
원래 명제는 참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간접 증명의 대표적인 방법인 규律법에 대한 예시야. 뭐 다른 예시도 많겠지만은 이런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백지에 내용을 어려움 없이 술술술 써 내려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진짜 돼야 돼.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내용 이해하고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될 거거든. 뭐 한두 번이 안 될 수도 있어.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100% 서술형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원래 일반적인 학생들이 여러 번 연습해 이거. 여러 번 해야 이제 그때 안 막히고 한 번에 써지지. 처음에는 하다 보면 그다음 뭐였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막 막힌단 말이야. 애초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길조차 뚜렷하게 안 잡힌 상태에서 다 쓰라 그러면 쓰기 힘들지.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정리의 시간. 오늘 공부한 것이 증명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용어 정리가 좀 있었지. 정의와 정리, 그리고 증명, 반증 뭐 이런 용어 정리가 좀 있었고 증명 방법 중에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대우라는 내용을 다룰 때 이미 내용을 다뤄서 그 파트에서 문제화되어서 나왔을 것이고 지금 다루는 방법은 간접 증명 방법 중에서도 특별히 귀류법이라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소개한 거거든. 그래서 귀류법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실내가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자기도 누구든 너 바로 듣는 수업 듣고 있는 당신 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 한두 번에 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해봐야 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일부 내용들이 자동화가 되어 가면서 자동화라는 게 뭐냐면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중심 잡기 힘들어가지고 막 넘어지고 하는데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고 나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자전거 중심 잡기 위한 노력을 안 하잖아. 자동으로 몸이 그냥 중심을 잡고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자전거 양손 놓고 커브까지 틀고 자전거 위에 올라가서 양발을 위에 올려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그 정도로 자전거를 탔었거든. 그러다 한 번은 완전 넘어졌지. 가다가 앞에 줄이 쳐져 있었는데 코너를 딱 돌자마자 바로 앞에 줄이 져 있는 거야. 내 몸이 걸리는 상태의 높이였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띡 잡았는데 그때 한 손에는 핸드폰이었고 양손 놓고 가다가 한 손에 핸드폰이었고 브레이크를 한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지. 근데 잡았는데 그게 앞브레이크였네. 그래서 자전거가 360도 뺑글 돌면서 나도 같이 돌았다는 거. 근데 쌤은 옛날에 그 격투기 운동을 꾸준히 해왔었거든. 그때 대학생 때라서 그때도 한참 평소에 몸 관리를 하던 때라 가지고 운동을 평소에 하고 있어 가지고 그냥 낙법 같은 게 자연적으로 나오면서 아무 다친 데도 없었고 멀쩡했지만 일반적이었던 사람이라면 많이 다쳤을 거야. 진짜로 내가 그 격투기 선수까지도 했었거든. 그래서 많은 넘어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낙법이 나온 거야. 아무튼 의식하지 않아도 뭔가가 자동으로 진행될 만큼 그런 연습을 해놓으면 똑같은 말이 반복인가? 자동적으로 돼, 그 일이. 그래서 이런 증명 같은 내용도 처음에는 흐름도 모르겠고 막 하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흐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 표현에 대한 이것에 대한 표현이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랑 같은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별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용이 써내려가지는 자동화 상태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 자동화가 되다가 이 자동화 되면 될수록 조금 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남아 돌면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마무리는 전체 내용이 다 이해가 돼버리는 즉 자동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증명하라 그러면은 그냥 뭐 한 번에 쫙 일필휘지가 되듯이 팍 써내려가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야. 너희들은 어디까지 연습해야 되냐? 그 일필휘지가 되는 그 단계까지 연습하면 돼.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만큼 아는 상태가 되면 되는 거야.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야.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얘기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서 말해주는 거라고. 몰라도 되는 내용들을 굳이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연습 충분히 하시고 특별히 또 앞단원들에 비해서 증명 파트는 앞부분에 비해서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습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요 다음 내용은 또 약간 새로운 내용이 나올 텐데 그 약간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집합 명제 파트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